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내용은 노력이 부족해서 졌으니 다음 시합은 열심히 준비하자. 스포츠 기인과 관련된 강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수행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에 대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며, 또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수행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스포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승리를 했거나 패배를 했다. 이때 우리는 어디에 그 원인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스포츠 기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선수생활 할 때 시합에서 패했을 때 자전거 세팅을 많이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저보고 세팅 중독이라고 할 만큼 실패의 원인을 자전거 장비에다가 장비 탓을 많이 했죠. 선수들마다 각자 그 원인을 어디다가 두느냐는 다 다릅니다. 어떤 선수는 자신의 어떤 최근의 어떤 컨디션, 아니면 시합의 어떤 흐름, 아니면 운이 나빠서 안 좋았다, 아니면 상대 선수가 너무 잘해서, 선수들마다 각각 다양한 그 원인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축구가 국제시합에서 패했을 때 대부분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다 둡니까? 감독의 무능력에 그 원인을 많이 둬서 감독을 경질시키죠. 이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어떤 수행에 대한 결과,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주관적인 기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인이 정확하게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잘못 기인을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예측도 잘 안 될 뿐더러, 예측도 잘할 뿐더러 대책도 제대로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아마추어 엘리트 선수들, 프로 선수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기인을 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게 올바른 기인인지 잘못된 기인인지에 대한 어떤 평가 없이 해오던 대로 그대로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스포츠에서의 기인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수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미래 수행에 대한 기대가 낮게 되면 그 영향으로 시합 전 경쟁 불안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경쟁 불안이 높아지면 경기력을 100% 발휘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성공을 하면 자신감이 올라가고 실패를 하면 자신감이 내려가느냐, 누구나한테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기인, 그 기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축구 체력 트레이너 가까이 지내는 지인분이 있습니다. 체력 트레이너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팀이 오늘 시합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어렵게 이겨서 지금 선수들이 사기가 너무 저하됐다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승리를 했을 때는 자신감이 높아져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에 힘들게 이겼을 때는 자신감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3자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자신감이 올라가야 되지만,
당사자인 선수들과 코치가 봤을 때는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거죠. 또 다른 경우 살펴보면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시합을 하면서 제 주전법은 제일 앞에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도는 선행 경주였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잘 안 풀려서 제가 다른 선수 뒤에서 바람의 저항을 줄이면서 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이기는 경기를 했을 때는 제 자신이 느끼는 어떤, 물론 1등은 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자신감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 결과는 그 다음날 시합에서 분명히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게임을 해서 제일 앞에서 게임을 주도적으로 했을 때는 3일 경기가 무난하게 잘 풀린 반면에 자신감 있게 했죠. 첫날 제가 잘하는 선수 뒤에 붙어서 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이겼을 때는 그 둘째 날, 그 다음날 게임이 잘 안 풀렸다는 거죠. 그게 자신감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또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자신감을 떨어뜨리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했을 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골프 시합에서 자신의 최고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80타를 친다. 근데 시합에서 내가 75타를 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선 탈락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선 탈락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선수 자신이 볼 때는 성공이라는 거죠. 며칠 전 우리나라 100m 최고 잘 뛰는 김구경 선수, 김구경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했었습니다. 개인 목표가 한국 신기록을 달성한다는 거죠. 올림픽 경기 결과로 봤을 때는 금은동 따야 되지만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목표, 주관적인 어떤 결과에 기인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기인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기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 노력, 그 다음에 과제 난이도, 운,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능력과 노력은 개인적인 특성입니다. 능력과 노력. 내가 시합에서 능력이 있어서 우승했다. 능력이 안 있어서 실패했다. 개인적이죠. 노력도 마찬가지로. 반면에 과제 난이도라든지 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외적 요인, 외적 특성이죠. 외적 특성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게 불변이냐 변화냐, 이 부분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라든지 과제 난이도는 안정적입니다. 변하지 않죠, 잘. 반면에 노력과 운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적이냐 외적이냐, 그 다음에 안정적이나 불안정적이냐로 기본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통제 가능하냐, 통제 가능하지 않냐까지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기인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시합을 했습니다. 시합을 하고 시합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죠. 승리를 했거나 패배를 했거나 거기에 대한 사후 분석을 우리는 실시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객관적인 분석이겠죠. 이러한 사후 분석 후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기인입니다. 기인.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은 어디 있느냐? 기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나오는 기인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주관적입니다. 오늘 강의 핵심은 이 기인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는,
성공했을 때 기인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실패했을 때 기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런 기인 및 평가는 개인의 정서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치심도 느낄 수 있고, 실패했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 수치심을 느끼겠죠. 긍정적인 자존감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는데 능력이 좋아서 성공했다. 그러면 자신감, 자만감은 올라가겠죠. 자존감. 또한 정서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미래 기대, 미래 수행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서 말했죠. 미래 수행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시합 전 경쟁 불안이 낮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동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동기화된 선수는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고, 동기화되지 않은 선수는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다시 시합에 연결되고 다시 시합을 함으로 해서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거죠. 따라서 기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정서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 수행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게 바로 선수들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기인의 차원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의 특성에 있냐 아니면 외부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성공했을 때 우리가 기인을 자기 내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특성의 기인을 했을 때는 우리는 만족감과 자긍심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외적인 기인, 성공을 했는데 외부적인 이제 환경에 우리가 기인할 때는 자기 존중감에는 향상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를 한번 볼까요? 주관적 실패입니다. 이거는 기인 과정에서의 실패입니다. 내적 기인을 했을 때, 개인의 어떤 특성의 기인을 했을 때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졌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겠죠. 수치심도 느낄 거고, 죄책감, 실망 등을 느낄 겁니다. 외적 기인을 하게 됐다. 과제 난이도라든지 운의 어떤 기인을 하게 됐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은 좀 감소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정성 차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불변이냐, 변화냐. 안정성 차원은 미래 수행에 대한 기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중요한 요인이죠. 먼저 성공을 한번 살펴볼게요. 능력과 노력에 관련된 성공은 자신감을 증대시킨다. 반면에 미래 수행에 대해서는 다른 기대를 보인다는 거죠. 능력과 관련된 성공은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유사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반면에 노력과 관련된 성공은 어떻습니까? 불안정적이죠. 그래서 미래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제의 난이도와 운에 관련된 수행은 외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자신감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성공했는데 내가 그냥 운이 좋아서 우승했다. 그럼 자신감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반면에 안정적 차원에서는 미래 수행에 대해 상이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먼저 과제의 난이도는 안정적인 요인이죠. 안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유사한 수행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팀이 약해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다음에 상대팀하고 하면 또 이길 수 있어요. 운은 안 볼까요? 운은 불안정적이죠. 그래서 미래에 유사한 수행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능력과 관련된 실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 그럼 수치심을 느끼죠.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 노력은 불안정적인 기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미래에 더 훌륭한 수행을 기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제의 난이도와 운과 관련된 실패는 수치심을 감소시킵니다. 실제 우리가 시합에서 패배했을 때는 과제의 난이도나 운과 관련된 기인을 하는 게 낫겠죠. 왜냐? 수치심이 감소되기 때문에. 과제의 난이도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미래 유사한 실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래 유사한 실패를. 운과 같은 불안정적인 기인은 어떻습니까? 운동에 대한 변화 기대를 야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미래에 상이한 실패하고는 다른 어떤 수행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냐? 성공했을 때는 우리는 능력과 과제의 난이도와 관련된 안정적인 차원에서 기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 실패했을 때는 노력이라든지 운과 관련된 불안정적인 기인이 더 효과적이다.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성공했을 때는 능력이나 과제의 난이도와 같은 안정적인 차원에서 기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패했을 때는 노력, 운과 같이 불안정적인 기인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동기화된 선수와 동기화되지 않은 선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동기화된 선수는 어떤 선수겠습니까? 스포츠 상황에서 성공을 통제 가능하고 안정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선수는 동기화된 선수. 동기화되지 않은 선수는 어떤 선수냐?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외적이고 밖에 있고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안정적인 원인으로 난 할 수 없어. 난 이러한 사실을 변화할 수 없어 라고 기인을 하는 선수는 동기화되지 않은 선수입니다.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기존의 실패 상황과 부정적 결과에 대한 반응이 실패 원인을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수는 기인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실패의 원인은 내적이고 능력이나 노력을 두는 거죠. 안정적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제 불가능하다. 통제가 안 된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최악이죠. 이런 선수를 우리가 기인 재훈련을 시킵니다. 기인 재훈련. 이를 통해서 우리는 통제 가능하고 불안정적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죠. 그게 가능한 게 왜냐? 선수의 원인을, 선수가 왜 그러한 기인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 결과도 훈련 후에는 선수가 실패의 결정 요인을 자신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물론 수행도 향상이 됐죠. 스포츠 기인 연구가 제시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코치라든지 스포츠 심리 상담사 아니면 주요 타자들,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선수가 어떻게 기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선수들이 운동 수행 결과를 통제 가능한 것으로 느끼고 실패했을 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더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인의 안정성 차원이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의 안정된 요인의 기인은 기대감을 높이거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반면에
실패에 대한 불안정적인 요인의 기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노력이나 운이죠. 실패했을 때 노력이나 운. 기인은 미래는 현재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실패했을 때는 불안정적인 요인에 기인을 해라는 거죠. 성공했을 때는 안정적인 요인, 능력이나 과제 난이도에 기인을 해라는 겁니다. 실패에 안정된 요인의 기인은 미래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우리가 안정적인 요인, 실패했을 때 안정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과제 난이도에 우리가 기인을 하게 되면 다음에도 또 실패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선수들이 경기 결과를 어느 차원에서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차후의 연습과 시합에 대한 노력의 여부 그리고 주의 집중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경기 결과에 대한 선수 개인의 기인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선수들은 동기와 자신감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될 것이며 행동 수정 원리에 활용하여 기인 재훈련을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